네, 안녕하세요. 매직 트리 하우스 1권 챕터 2 The Monster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잭과 애니가 트리하우스를 발견해서 이제 올라가 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에 책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 문장 보시면 She was peering out the treehouse window. peering out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 peer out 이라는 이 말이 보면 우리 뒤에도 보면은 다른 챕터에 보면 peek out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peer out, peek out 또 우리 잘 아는 look out 이런 단어들이 다 본다는 뜻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조금 어떻게 다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 이 문장 바로 뒤에 Jack looked out the window with her 이렇게 looked out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애니가 봤던 peering out과 잭이 봤던 look out은 뭐가 다를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본다라는 것과 그 의미가 이제 동일하게 연결이 되지만 조금씩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She was peering out the treehouse window. 이 peer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원래 peer의 뜻은 제가 제일 처음 알고 있었던 건요. 동료, 동등한 것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근무할 때 peer review, 동료가 서로 이제 서로의 작업들을 서로의 문서들을 검토해 준다, 평가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peer review라는 그런 단어도 쓰고 했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verb로 동사로 peer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자세히 보는 거, 또 볼 때 좀 어려움이 있게 보이는 거,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약간 이렇게 조금 찡그리면서 본다든지 그런 느낌의 보는 것이 peering입니다. peer.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peer out이니까 이제 밖을 내다보는 거겠죠. 그 트리하우스 창문 밖으로 peering out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와, you can see the far away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진짜 저렇게 멀리 볼 수 있어 하면서 창문 밖을 보고 있고요. 그런데 보면 그러면 peek out은 뭘까? 이 peek out이라는 거는요. 여기 보시면은 살짝 보이다, 훔쳐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뒤쪽 챕터에 보시면 잭이 막 공룡들한테 쫓기고 막 그래서 숨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도망갈까 어떻게 지금 달아나야 할까를 생각할 때 픽한다 이런 픽아웃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Jack picked out at the Triceratops. 그 이제 막 그 트라이세라톱스 쪽으로 이제 보는 거죠. 이게 저 공룡이 지금 위험한지 안 한지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본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픽이 나오는데 이 픽도 사실은 저희가 좀 되게 접근하기가 쉬운 부분이 뭐냐면 저희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알 수 있지만 까꿍 이런 놀이를 하잖아요, 아이들과. 근데 그게 영어로 뭐냐면 피크부 이거거든요. 근데 피크부 이게 뭐냐면 살짝 엿보듯이 지금 여기 애기들 있는 것처럼 살짝 까꿍할 때 피크부 하는 그 모양에서 이 아이가 지금 살짝 눈으로 이제 손가락 사이로 이제 보는 이제 그 부분을 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픽이 훔쳐보다 살짝 보다. 지금 여기 아기들처럼 이렇게 숨어서 살짝 이렇게 머리를 꺼내가지고 위를 올려서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이 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룩아웃은 뭐냐? 룩은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을 뭘 하고 있거나 다른 걸 보고 있다가 고개를 돌려서 보는 것. look 하는 것을 look out이라고 구분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애니가 창문 밖으로 보니까 잭도 뭐가 있지? 진짜 멀리 보이나? 그래서 이제 그 애니와 함께 같이 이제 보는 거죠. look out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 다른 이제 표현들을 보시면요. 여기에 또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소설책이나 이런 책에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인 것 같고 또 실제로 이게 우리말에도 많이 연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 게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할 때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먼저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이야. 그래, 나랑 같이 밥 먹었던 사람, 내가 그때 봤던 사람 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을 앞으로 꺼낸단 말이에요. 영어에서도 내가 강조하려고 하는 장소,
있으면 그 장소를 먼저 꺼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down below were the tops of the other trees. 지금 창문 밖으로 해서 잭이 내려다 보니까 다른 나무들이 꼭대기가 잭의 밑에 있는 거예요. down below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잭이 있는 지금 트리하우스가 엄청 높이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 down below, 아래에 있어요. 뭐가요? The tops of the other trees. 다른 나무들의 꼭대기가 아래에 있네요. 이 얘기를 down below를 앞으로 꺼내오면서 이제 이 그 주어와 동사 부분을 위치를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이 보시면 이거를 한국말로 이제 문법 책에는 도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inversion인데요. invert라는 이 말이 in이 이제 뭐 안으로 이런 게 되는 것이고 vert가 이제 뭐 turn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으로 바꾸다, inside out 이게 뭐 바꾼다는 뜻이에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이 주어와 동사를 바꾼다 이런 뜻인데 이게 place adverbial 이게 장소의 부사구인 경우에 이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를 바꾸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도치라는 이 주어 동사를 바꾸는 것이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사실은 보는 부분들이에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뭐 Here comes the bus. 버스 여기 오네. 이렇게 말할 때도 원래 The bus comes here.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Here comes the bus.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또 다른 거는 여기 보면 never 쓸 때는 아니면 not 이런 것이 들어갈 때 도치가 일어나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부분이 뭐냐면 의문문일 때 Are you hungry? 그래서 You are hungry, huh? 이렇게 물어도 되는데 실제로 의문문으로 말을 할 때 question 할 때는 Are you hungry? Do you live here? 이런 식으로 그 주어와 동사를 바꿔서 말을 하죠. What's your name? 여기서도 What is your name?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가 바뀌고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Never had we seen Jeff so excited. 제프가 저렇게 흥분하는 거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 내가 never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never. 나 정말 본 적 없어. 원래 문장은 We had never seen Jeff so excited.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Never had we seen Jeff so excited. 이렇게 말을 하면서 never를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there, here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There is an apple. Apple is there.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there is an apple.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주어 동사를 바꾸는 부분이 되는 거고 이제 또 장소 부사구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장소 부사구일 때도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지금 장소 부사구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어떤 좀 특징이 있냐면 목적어가 없을 때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나타낼 때 뭐 어디에 있다 아니면 무슨 어디에 앉는다 뭐 어디에 서 있다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없을 때 장소 부사구의 도치가 일어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down below were the tops of the other trees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 뒤쪽 문장에도 보면 next door was their neighbor's black dog Henry. 원래는 their neighbor's black dog Henry was next door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next door를 빼기 위해서 앞으로 강조해서 빼기 위해서 옆집에는 그 black dog 자기 이웃들의 black dog Henry가 있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와 동사가 이제 여기가 주어인데 여기가 또 동사고 이런데 이제 위치를 바꾼 것이죠. 그런데 이게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문장을 보시면요. In the distance, 이 뒤에 바로 뒤에 나오죠. In the distance, he saw the Frog Creek Library. In the distance를 앞으로 뺐어요. 멀리에 도서관이 보여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왜 in the distance saw he the Frog Creek Library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saw he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saw he 아니면 did he see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pronoun 대명사가 오는 경우에는 이걸 바꾸질 않아요. 순서를 그대로 가요. 주어 동사 원래 그 자리 그대로
그대로 문장을 끌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사실은 문장을 많이 보고 많이 읽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실제로는 많은 문장을 보고 많이 읽다 보면 아 이렇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we better not 이 부분이 나와요. 이거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부분인데요. Chapter 1에 보시면 this better be good 할 때 우리 had를 생략했었잖아요. 그때도 had better 그런데 had를 생략했어요. 여기도 we had better not 이거 여기에서 이제 had를 생략해서 we better not 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I wish I could see a pteranodon for real. 진짜 pteranodon 진짜 살아있는 거 좀 보고 싶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could를 쓸까요? could. 이 could를 쓰는 이유는 이게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일 때, 일어날 수 없거나 일어나지 않은 일일 때 이 과거로 이 시제를 더 뒤로, 그러니까 시제를 더 낮춘다고 표현을 보통 하던데요. 시제를 더 낮춰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I wish I could see a real pteranodon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이 wish라는 말이 내가 뭐뭐 하면 좋겠어, 하면 하고 싶은데,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뭐뭐 하기를 희망한다, 뭐뭐 하면 좋겠다는 말 중에서 hope이라는 말도 있어요. hope. I hope you feel better soon. 너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맞기를 바래. 이런 말 할 때 hope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hope과 wish는 뭐가 다를까요? 제가 여기 문장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첫 번째 문장 보시면 I wish I can say life is like a walk in the park. 인생이라는 게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과 같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can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could를 쓰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다를까? 사실은 wish로 내가 쓰고 싶다면 이거는 I could say,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참 삶이라는 건 그렇게 공원을 산책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내가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I can't. I cannot say that. That's why I can say I wish I could.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두 번째 문장이 맞는 거예요. 내가 I wish를 쓰고 싶다면. 그런데 그러면 I can을 쓰면 안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wish가 아니라 hope를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미래에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I hope I can say life is like a walk in the park. 내가 미래의 어떤 날에는 one day in the future 삶은 산책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여유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hope는 미래에 대한 희망, 기대를 말하는 거고, wish는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것, 또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바라는 그런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I wish I could 이런 표현들은 외워서 자주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회화에서도 많이 사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The wind picked up. It was whistling now. picked up을 왜 썼을까?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바람이 분다는 뜻인 것 같은데 왜 pick up을 썼을까? 원래 pick up이라는 게 이렇게 줍다는 뜻이잖아요.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줍는다. 바람이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낮게 있다가 확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the wind picked up 이런 표현들이 소설책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어떤 그 배경을 설명할 때 이제 어떤 그 자연 환경의 배경들,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렇게 할 때 긴장감들을 고조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자주 써요. The wind picked up. It was whistling now. whistle은 잘 아시죠? 호루라기, 또 휘파람 소리 내는 그런 것들인데 whistle, 우리 이 쌩쌩 소리가 난다. 소리 내면서 지나간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막 휘
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할 정도로 이렇게 거세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treehouse가 started to spin. 막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started to spin. 그러면서 what's happening? cried Jack. Get down! shouted Annie. Get down! get down. 뭐의 반대일까요? get up. get up의 반대겠죠. 앉는다? 맞아요. 앉는다는 뜻인데 사실은 그냥 앉아 이러면 뭐 sit down 뭐 그냥 근데 사실은 sit down을 우리 보통은 자주 쓰지는 않고요. have a seat please 앉아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긴 해요. 이건 여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sit down을 많이 쓰는데 이 get down이 사실 sit down과 비슷하지만 약간은 몸을 낮춘다는 의미가 더 많아요. 여기 제가 duck down이라는 것을 표현을 했는데요. duck이 뭐냐면 이 duck이 오리잖아요. 제가 미국 와서 아이들 통해서 제가 처음 알게 된 단어인데 duck이 우리 오리가 보면 목을 이렇게 낮췄다가 올렸다가 막 이렇게 목을 좀 자유롭게 막 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duck down 아니면 duck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낮춰서 뭔가 피할 때 야구공이 막 쫙 날라와요. 날라올 때 duck down, duck 하면 이렇게 숙여 이런 의미예요. 숙여. 그래서 이게 duck down 하면 숙인다는 그런 의미로 이 get down을 쓰고 있는 거죠. get down 하면 몸을 낮춰 숙여 이제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걸 이번에 조사를 하다가 이제 get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정말 많이 쓰이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 get이 get down, get up, get off, get along 엄청 많은 다양한 phrasal verb를 갖고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이 수거들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어떤 미국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블로그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사전에서 또 보기 힘든 그런 좀 잘 정리된 표현들을 이렇게 많이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get down의 두 번째 뜻으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노래에 보면 get down 뭐 이런 식으로 나온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음악을 내가 흥에 막 겨워가지고 노래에 맞춰서 몸을 흔드는 건 enjoy the music 하는 그런 댄스를 하는 그런 식으로 쓸 때 get down 이런 식으로 get down the beat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 이제 약간 informal한 표현인데 이제 그럴 때도 이런 표현들을 쓰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게 세 번째 뜻이 사전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get down의 뜻이더라고요. making you unhappy, making you depressed 이게 기분을 안 좋게 만드는 거. Oh, I'm sorry, I didn't mean to get you down. 너 기분 나쁘게 할 생각은 없었어.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이제 get down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장을 보시면 이제 treehouse was spinning faster and faster. 점점 더 빨리 돌고 있어요. 그리고 Jack squeezed his eyes shut. 눈을 감았대요. 그런데 그럼 눈을 그냥 Jack closed his eyes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squeeze 했어요. 왜? 너무 무서우니까. 꽉 감은 거예요. 질끈 감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Jack squeezed his eyes 하면 되는데 shut을 붙였어요. shut. 왜 이랬을까? 이게 제가 chapter 5엔 이런 유사한 표현이 또 나와요. 예를 들면 책을 탁 덮었어. Jack slammed the book shut.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여기도 Jack squeezed his eyes shut. 눈을 닫았는데 어떻게 닫았냐면 꽉 감은 거예요. 눈을 꽉 감았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오형식의 표현들을 써요. 약간 이제 더 추가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shut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chapter 5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영어에는 의성어 의태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를 통해서 또 이런 형용사 같은 걸 통해서 그런 모양이라든지 소리 같은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은 이제 chapter 2 부분의 설명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